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잠깐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보죠. 당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만약 못한다면 쇼펜하우어는 당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기력한 선한 자. 다르게 말하면 착한 척하는 두려움의 노예입니다. 오늘 당신이 평생 이용당해온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용당하는 사람. 남을 돕고 배려하고 희생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입니다. 그리고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들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인간. 착해서가 아니라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려온 모임이에요. 그런데 약속 2시간 전 친구 A가 연락을 합니다. 야, 미안한데 비도 데려가도 돼? 걔가 요즘 힘들대. 너 괜찮지? 당신은 B를 잘 모릅니다. 한두 번 본 적은 있지만 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오늘은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응, 괜찮아. 괜찮습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왜일까요?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친구가 실망할까봐. 그렇게 모임 날 비가 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편한 대화는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비를 배려하느라 조심스러워합니다. 당신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아, 오늘 별로였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연락이 옵니다. 야, 이번엔 시도 데려가도 돼? 이번에도 당신은 말합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한 달 뒤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제 모임에는 항상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따라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물어볼 필요 없어.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당신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내 감정보다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해. 나는 불편해도 돼. 너만 편하면 돼. 이 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순간 사람들은 배웁니다. 당신에게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당신의 편안함은 협상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입니다. 친구 한 명만 데려가도 돼? 다음엔 조금 더 커집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때? 내가 요리 잘하잖아. 그 다음엔 내가 차 있으니까 다들 태워다 주면 되지? 결국엔 당신이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 당신이 한 번도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당신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절했을 때 올 불편함이 무서운 겁니다. 아, 쟤 되게 이기적이네. 쟤는 친구도 배려 안 하네.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이런 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남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하지만 이건 선함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갈등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책임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진실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풍경을 찍고 사람들을 찍고 순간을 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야,
너 사진 잘 찍잖아. 우리 결혼식 사진 좀 찍어줄래? 사진작가 고용하면 너무 비싸더라. 너는 친구니까 공짜로 해줄 수 있잖아. 당신은 난처합니다. 결혼식 사진은 취미로 찍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비도 다르고 책임감도 다르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결혼식 날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사진기 뒤에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 해줄게. 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거절하면 쪼잔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당신은 결혼식 날 친구들과 얘기할 시간도 없이 셔터만 누릅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친구가 말합니다. 사진 언제쯤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보정도 좀 해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당신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사진을 편집합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무료로. 그리고 사진을 전달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근데 이 사진은 내 얼굴이 좀 이상한데 다시 보정해 줄 수 있어? 당신은 다시 보정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친구의 친구가 연락합니다. 저도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오오이한테 들었어요. 공짜로 해주신다고. 이게 착한 사람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당연한 거지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내 시간은 가치가 없어. 내 노력은 공짜야. 나는 요구하지 않아.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치가 없다고. 당신의 노력은 당연하다고. 당신은 영원히 베풀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예전에는 해줬잖아. 왜 갑자기 이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 변했다. 웃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속 희생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한 번 안 해주니까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당신에게 부탁했던 사람들은 악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들은 조금씩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남을 돕고 싶어. 그게 옳은 일이잖아. 맞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착함과 바보는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습니다. 바보는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을 돕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돕습니다. 바보는 자신이 무너질 때까지 돕습니다. 착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돕습니다. 바보는 무조건적으로 돕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을 때, 그때 도움을 선택하는 게 진짜 선함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돕는 건 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물건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정하십시오.
일주일 뒤에 돌려줘. 친구가 조언을 구합니다. 당신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하십시오. 30분 정도는 얘기 들어줄 수 있어. 친구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정하십시오. 이 부분까지는 도와줄게.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해.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끝없이 침범합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모르니까요.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모릅니다. 두 번째,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거절은 기술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돼라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거절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하게 거절하십시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은 여유가 없어. 애매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글쎄, 아마도 생각해 볼게. 는 거절이 아닙니다. 기대를 주는 겁니다. 둘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변명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아, 그날은 일이 있어서. 그럼 다른 날은 어때? 그리고 집안 일도 있고. 하루만 시간 내면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셋째,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못해주면 오한테 부탁해봐. 이런 방법도 있잖아.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도움을 3번 넘게 요청하면 그건 도움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한 번 돕는 건 친절입니다. 2번 돕는 건 배려입니다. 3번 돕는 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부터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해결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쳐줍니다. 좋습니다. 한 달 뒤 또 고장났습니다. 당신이 또 고쳐줍니다. 괜찮습니다. 또 한 달 뒤 또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번엔 수리점에 맡겨봐. 전문가한테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 왜? 당신이 계속 해결해주면 그 친구는 영원히 배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수리점을 찾는 법을, 문제를 예방하는 법을 당신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자신이 먼저일까요?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가 자신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항상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쟤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잖아. 쟤는 강한 사람이야. 쟤는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게 당신은 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을 챙기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당신의 건강.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5번째, 진짜 선함을 구별하십시오. 진짜 선함과 가짜 선함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선함은 자유롭습니다. 가짜 선함은 강요당합니다. 진짜 선함은 기쁩니다. 가짜 선함은 억울합니다.
진짜 선함은 선택입니다. 가짜 선함은 의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뿌듯합니까? 그럼 그건 진짜 선함입니다. 찝찝합니까? 그럼 그건 가짜 선함입니다. 당신 안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냐,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착한 사람을 비판했지만 착함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함은 힘에서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낼 수 있지만 참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 선택할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은 착한 척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하지만 강한 사람은 착함을 선택합니다.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이게 진짜 선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거절할 줄 아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화낼 줄 아십시오. 많은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화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 화는 안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우울증이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그 말은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떠날 줄 아십시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 당신을 이용만 하는 관계,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이런 관계는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래 알았다는 게 학대를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까?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경계를 무시해도 됩니까? 하지만 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착함은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착함은 세상을 바꾸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의 선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면 세상의 선함이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선함도 건강합니다. 당신이 강해야 당신의 선함도 강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야 당신의 선함도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전하겠습니다. 연민은 아름답다. 하지만 연민이 자기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사십시오. 남을 도우십시오. 배려하십시오. 하지만 바보는 되지 마십시오. 거절할 줄 아는 선함, 화낼 줄 아는 배려, 떠날 줄 아는 사랑. 이게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착함은 진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을 때 도와라. 그때 당신의 선함은 진짜 힘이 됩니다. 착하십시오. 하지만 강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먼저 배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선함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진짜 경고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한다. 하지만 강한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도와라. 그때 당신의 선함은 진짜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만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